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9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개별 종목 분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키다리 스튜디오를 한번 봤는데 약간 철진한 이미 이제 컨텐츠 기업들이 치고 올라온 상황에서 이제 봐야 되나 오히려 이제 올라오면 팔아야 되는 상황이 아니나 그런 상황이지 않나 이런 좀 철이 지난 것 같은데 얼마까지 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걸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컨텐츠 기업들을 보는 분들의 시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 생각을 한번 녹여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연말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히 잘 지내셔야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좀 공부를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시장이 너무 어렵죠. 어렵고 저도 주말 내내 이제 주식쟁이니까 주식 보고 종목 보고 그런데 막상 무슨 종목을 해야 될지 어떤 것을 분석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어렵고 답답한 시장인데 이럴 때일수록 많이 보셔야 된다.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 종목도 보고 저 종목 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컨텐츠 기업들이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데 좀 지금 들어가기엔 좀 늦은 게 아닌가 지금 분석하기는 좀 늦은 게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만 그래도 늦었지만 한번 같이 분석해 보는 거. 그래서 많이 보고 많이 이렇게 생각해 보고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순간 트렌드가 생기고 테마가 생기고 우상향하는 작은 고래들이 생기면 들어가서 먹고 자르고 나오고 방법은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종목이나 섹터를 많이 보시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동사의 주가 추이 한번 봅시다. 2만 1,000원까지 갔던 게 6,000원까지 빠졌네요. 네, 5,980원까지 빠졌다가 다시 치고 올라와서 1,800원인데 저는 이 정도 올라가면 14,000원, 15,000원 정도까지 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MACD도 이제 치고 올라오는데 오히려 꼭대기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익 실현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동사의 수급추이를 한번 봅시다. 국내 기관들이 그냥 막 대놓고 사는 거죠. 외국인들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고 있고 이게 아마 부잣집 막내 아들인가요? 재벌집 막내 아들인가 그거 하면서 컨텐츠에 대한 생각이 확 그냥 끌어오르면서 그때부터 웹툰, 웹소설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그러한 선호도가 막 올라가는 거죠. DNC 미디어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컨텐츠 관련된 기업들이 치고 올랐는데 그중에 몇 종목은 꺼지지 않고 추세가 살아있어서 올라오는데 이번 주 정도는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결론부터 잡아보면 15,000원 정도 지금 11,000원인데 여기서 50%를 더 갈 것이냐 맥스가 15,000원인데 12,000원 정도부터 잘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여러분들의 그 기본적인 생각인데 12,000원이 기본이고 15,000원이 맥스일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성공으로 웹툰, 웹소설의 성장성, 서장성이나 성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만화 본산진 일본에서도 전쟁 중이다. 벨톤이라는 만화 플랫폼을 가지고 들어간 거죠. IP 기반의 컨텐츠 비즈니스 확장성이 이제 한번 부각이 된 거죠. 게임, 영화, 굿즈, 엔터, 별거 없이 다 치고 들어가는데 늘 문제는 지구력이 문제죠. 지구력 끝까지 갈 수 있는 거냐. 이런 종목들은 한번 사서 꼭대기에서 물리면 또 한 3, 4개월, 6개월까지 고생을 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 지금은 이미 1차 상승을 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단타로 잘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1차 상승 후 쉬어갈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익 실현 차원에서 올라올수록 12,000원 수준부터는 매도 영역이다. 퍼가 상백배죠. 물론 이익이 올해나 내년에 올라오기 때문에 좀 빠지긴 하겠지만 현재 이익 수준으로는 퍼가 300배나 되는 고평가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들은 이미 시장에 다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눈치 게임인 거죠. 누가 이익을 실현하고 나갈 수 있는 거냐. 이 게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사는 어떤 기업이냐? 먼저 웹툰 사업부의 88.62%, 웹소설이 3.13%, 영상 사업이 8.25%. 결국 동사는 웹툰 기업이라는 거죠. 키다리 스튜디오는 웹툰이다. 웹툰, 웹소설, 영상 사업. 레진 엔터테인먼트라 해서 자회사가 엔터를 하고 영상 사업을 하고 있고 달리톤이라는 사업이 웹툰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자회사가 두 개가 있는 거죠. 키다리 스튜디오에서는 웹툰, 웹소설, 영상 세 개를 하고 있고 자회사가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웹툰 사업을 하고 있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레진 엔터테인먼트의 플랫폼 이름이 레진 코믹스죠. 아주 유명하니까 이 레진 코믹스란 단어도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봄툰, 그 다음에 키다리 스튜디오의 웹툰 플랫폼이 봄툰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봄툰. 그 다음에 자회사 레진 엔터테인먼트 웹툰 사업부의 또 플랫폼이 레진 코믹스가 있고, 결국 이 회사는 이 웹툰 사업 그 플랫폼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본사의 봄툰을 가지고 있고 자회사의 레진 코믹스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델리톤이라는 회사 웹툰 플랫폼도 또 가지고 있고,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다양한 회사 이름이 나오고 회사의 각각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용어 정의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이 회사를 분석하는데 좀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 한번 더 봄툰 여성용 웹툰 플랫폼입니다. 여성용 웹툰 플랫폼이다. 히다리 스튜디오가 모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성용 웹툰 플랫폼입니다. 벨톤 동사의 일본 웹툰사 플랫폼이다. 벨톤, 네. 레진 코믹스 자회사죠. 키다리 스튜디오의 자회사인데 중국 바이텐스, 틱톡을 만든 바이텐스의 컨텐츠 공급을 주로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세워진 회사이다. 아,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게 아니라 최근에 세워졌는데 그 회사와 바이텐스하고 협업을 맺은 거죠. 네, 델리툰, 아까 델리툰 자회사가 있는데 유럽연합 1위 웹툰 플랫폼이다. 아, 그러네요. 유럽연합까지 동사는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파피레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일본의 동사와 비슷한 그러한 그 웹툰을 웹소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파피레스. 그 회사 자회사가 렌타입니다. 파피레스 자회사 일본 여성 웹툰 플랫폼사죠. 그러면 일본 여성 플랫폼사는 일본 진출해서 렌타와 누구하고 싸움을 할까? 봄툰이 벨톤이 서로 싸움을 하는 거죠. 벨톤과 렌타가 서로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있다. 키다리 스튜디오와 파피레스가 또 전쟁을 하고 있고, 이처럼 동사의 다양한 회사 이름과 기능을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보는 동사의 첫 번째 가장 큰 특징은 중국 바이텐스, 틱톡을 운영하는 바이텐스와 협업 계약을 체결을 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성장 동력이라는 거죠. 2022년 1월 틱톡의 운영사인 바이텐스는 키다리 스토리에 총 476억, 약 500억을 지분 투자를 단행을 했습니다. 2월에 키다리와 향후 4년간 5,000개 웹툰 와이프를 공급받는 컨텐츠 공급 계약을 체결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키다리가 향후 4년간 웹툰 공급으로 수취하는 최소 개런티 MG라 그러는데 수익은 약 500억 가량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4년간 500억이니까 1년에 한 120억 정도 되는 거네요. 이 중 140억 정도가 올해 인식이 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IP를 공급하며 글로벌로 확장 중인 CP 사업은 컨텐츠 프로바이더 사업은 작가 RS 비율도 낮아 마진이 상당히 높은 거로 파악이 되겠습니다. 작가에게 주는 돈의 비율을 RS라는 것 같아요. 향후 4년간 연간 100억, 100에서 120억가량 찍힐 바이텐스양 고마진 CP 사업은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해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동사는 바이텐스, 자회사 레진 코믹스가 바이텐스에게 CP 컨텐츠 프로바이드 계약을 맺으면서 4년간 500억을 받기로 했던 거. 이게 가장 큰 성장 동력이고 현재 주가가 올라가는 그 힘일 수도 있다. 뭔가 실질적으로 숫자가 찍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아리까리한 숫자 애매모호한 회사가 아니라 중국의 유명한 틱톡의 바이텐스와의 협업이기 때문에 분명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또한 동사는 근본적으로 중국 바이텐스니 일본 시장의 개척인 유럽 시장의 개척도 있지만 자체 플랫폼도 만화 플랫폼도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도 중요하다. 자체 플랫폼도 거래액이 성장성이 아주 고무적이다. 여성량 웹툰 플랫폼은 봄툰의 결제액이 매분기 YY로 50%씩 성장하고 100억대를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또 레진 코믹스의 거래액 역시 200억 가까이 찍으면 성장세를 이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본사도 잘하고 자회사도 잘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봄툰의 대표 작품인 야화처뿐만 아니라 광안, 물가의 밤 등 히트작이 새로운 시즌 연재가 진행되면서 봄툰 거래액이 가파른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다. 이 봄툰은 우리 키다리 스튜디오 본사의 만화
웹툰 거래 플랫폼 이름이 봄툰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일본 시장으로의 진격이죠. 네. 2023년 일본 플랫폼의 벨툰이라는 일본 플랫폼에 놓고 이제 사업을 할 건데 이게 본격적으로 영업 성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2022년 7월 오픈한 일본 여성향 플랫폼 벨툰을 만들었는데 이게 순항 중이죠. 여성향 웹툰 플랫폼. 좀 독특하네요. 만화는 남자들이 좀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여자들 좀 보긴 보죠. 네, 여성향 웹툰 플랫폼 벨툰을 출시를 했습니다. 플랫폼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오픈 1년이 지난 2023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사업 성과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BL 장르의 고향으로 한국과 비교했을 때 시장 규모가 훨씬 크다고 알려졌습니다. 일본 여성향 만화 플랫폼 렌타, 이게 단일 플랫폼인데 2022년 해외연도 기준으로 207억엔, 약 2,700억의 매출을 올렸으며 매출의 대부분이 일본 국내에서 발생한 거라는 거죠. 그렇죠? 네. 아까 이제 일본 그 회사 이름 이야기해줬죠. 키다리는 웹 기반의 전통 사업자인 렌타와 비교했을 때 완성도 높은 웹툰 IP를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만큼 컨텐츠 경쟁력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피렉스인데 그런 일본의 자회사인 렌타와 경쟁을 해야 되는데 벨툰이 그렇게 밀리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시장은. 동사는 일본에서 파피레스라는 기업이 잡고 있는 이 시장을 뚫고 들어간 거죠. 차별화된 성장은 일본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키다리는 7월에 런칭한 일본형 플랫폼 앞에 벨툰 이야기를 했죠. 23년대 본격적인 탑라인 기여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2023년부터 이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영업 매출액이 나타나는 거죠. 키다리는 이미 글로벌 전역에서 매분기 100억에 가까운 거래를 올리며 입증한 글로벌 경쟁력으로 일본에서도 빠르게 침투 중이다. 키다리는 매출액은 지난 3년간 M&A 및 신규 국가 런칭을 통해서 4배 가까이 성장을 한 거죠. 자체 실력으로도 성장을 하고 과감하게 M&A도 성장을 하면서 양방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러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일본에서는 여성향 웹툰 플랫폼 렌탈을 운영하는 파피레스와 키다리의 재무 성과를 비교하면 콘텐츠 경쟁력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다. 파피렉스 3641 상장이 됐죠. 2019년까지만 해도 키다리의 매출액은 렌타스의 10% 수준이었으나 회계년도 2022년을 기점으로 두 회사의 매출 규모가 비슷한 수준까지 따라붙었다는 게 아주 고무적인 거죠. 이게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파피레스 주가입니다. 시가총액 1,000억인데 주가는 그렇게 좋지 않아. 최근에 일본은 콘텐츠가 퍼가 11배짜리 회사이고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제 치고 이렇게 반대로 빠졌다가 치고 올라오는 모습인데 일본은 아직까지도 만화가 뭐 그렇게 콘텐츠처럼 우리처럼 활발하게 드라마가 제작이 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성장성 그런 플랫폼의 네트워크 효과, 활용성 이런 면에서 일본 파피레스보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훨씬 더 뛰어난 게 아니냐 이런 면에서 뭐 300배 가까이 퍼가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죠. 좀 과한 면은 있지만은 확실히 일본 만화 영화보다는 앞으로의 성장성은 확실히 우리가 더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키다리 스튜디오와 파피레스의 재물을 비교해보면 이제 거의 다 매출도 그렇고 2022년에 따라 붙은 거죠. 네, 성장력이 놀랍습니다. 동사의 이제 또 다른 투자 포인트는 이제 굿즈, 먹거리가 굿즈라는 게 이제 잘 팔리고 있는 거죠. 현재 키다리 IP의 수익화 단계는 스토리 IP 수익화 단계 초기 단계이다. 매출의 90%는 앱등 플랫폼 수익이고 혹은 CP에서 매출이 발생하죠. 자체 굿즈 샵인 제이미 샵을 통해서 일본 굿즈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사 매출액의 5% 미만으로 극초기 단계에 있다. 하지만 향후에 이게 더욱더 굿즈 산업이 먹고 살만한 거죠. 팬덤이 자리 잡은 일본 애니메이션 사업, 버추얼 유튜버 사업은 매출에서 굿즈 비중이 가반이 넘을 것을 고려한다면 가장 먼저 굿즈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다. 일본을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키다리는 현재 연재 중인 대부분의 IP의 2차 창작 우선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IPO를 가지고 그 IP로 영화를 하던 뭐 드라마를 만들던 굿즈를 판매하던 다 자기 거라는 거죠. 오리지널 굿즈 마진율이 20%를 넘는 수준으로 굿즈 매출이 향후 성장할 경우 동사의 마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동사의 연결 매출 영업으로 보면 매출액이 올해 1752억. 그렇죠? 영업이익이 108억. 이렇게 되는데 작년에 69억, 올해 108억. 거의 뭐 7, 80% 성장하는데 내년에 한 2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라면 뭐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러한 스파이크 아주 크게 우상향하는 그런 샤플리 상승하는 그러한 곡선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죠?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가다가 이제 뭔가 타면은 이렇게 수익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자, 동사에 대해서 한번 최근에 컨텐츠, DNC 미디어라든지 기다리스트들 이런 종목들이 계속 치고 올라오면서 재벌집 막내 아들 이후에 여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가고 있는데 일단 재벌집 막내 아들이 두 번밖에 이제 회차가 안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면 일단은 꺼질 것이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바닥을 치고 6천원짜리가 만원까지 올라왔는데 12,000원 정도 오면은 이제 착각 걸릴 확률이 있으니까 이익 실현을 해라. 이익 실현을 하고 빠져서 내려오면 그 다음에 분할 매수를 해서 장기 투자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지만 지금 들어가면 5% 10%밖에 먹을 게 없다.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금부터는 매도의 영역이다. 내용은 이미 시장에 다 알려졌고 다 알고 있다. 이익 실현 차원의 물량이 이번 주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네요. 네, 오늘은 최근에 아주 유행했던 컨텐츠 비즈니스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살펴봤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웹툰 사업의 1인자인 우리 기다리 스튜디오의 그 무한한 성장성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이렇게 창의적인 걸 잘한다는 게 참 좋은 거죠. 그러나 주식은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이익 실현 차원에 부닥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 분석이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